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요. 쉬는 단계에서부터 소부장이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20-30% 조정받고 있는 소부장의 종목들이 다시 재도약하는 이 흐름들이 기관의 매수에 타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10조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흑자로 전환된다면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두 종목을 딱 비교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저라면 예, KI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또 뭐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그죠? 그런 거 이제 로직으로 가지고 있고 그죠? 네. 좋다. 그런 뭐 지금 반도체 뭐 지금이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관점은 아니고 들었다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업황이 좋고 지금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타이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예, 둘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더 좀 우위적 요소가 많습니까 시장에서처럼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똑같이 이거를 비슷하게 공유하는 그림으로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 상승에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뭐 HBM 플러스 D램 가격의 호황으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D램 생산 기업들의 PER 이게 수익 가치로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PER이 27배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도 27배이고요. 마이크론이 한 3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서의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모습들을 현재 위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황이 더 좋아지면 더 할 수도 있겠죠. PER도 바뀌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삼성 하이닉스 대비해서 가격 차를 보게 되면 치환해서 등치된 가격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PER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개선되어질 때의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에 대한 매출 증대, 수익 개선 이 부분이 주가의 동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경쟁 구도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약간 한계 효용점에 다다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물론 상승하겠지만 탄력도 측면에서 보면 개선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퀄컴에 10조씩 납부하고 있는 AP에 대한 비용 감소. 시스템 파운드리 쪽에서 10조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흑자로 전환된다면 흑자까지 당장에 날 수는 없겠지만 적자가 줄어든 것만 해도 뭐.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딱 비교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저라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7%와 10% 수준이기 때문에 탄력도는 한 2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의 변동폭을 따져보게 되면. 그래서 변동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하이닉스를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상승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적 발표의 그 모멘텀으로 한번 보면 삼성은 이미 잠정 실적이지만 사실 실적을 발표한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뭐 본 실적 발표할 때는 이제 미세 조정만 하니까 그렇죠. 부문별 발표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하이닉스도 실적 좋게 나오지 않겠어? 대충 월말에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포태는 그죠? 나올 만한 뉴스들은 삼성전자가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거고요. 네. 소부장 쪽은 어떻게 소재 쪽이 소재 쪽이 낫습니까? 아니면 장비라면 전공정, 후공정 어디를 좋게 보세요? 소재 대표주의 한솔케미칼이 전고점 부근에는 있습니다 현재. 근데 아직까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추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공정에서 원익 IPS가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부근에 있긴 한데 추동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고점이라면 저기 21년도의 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점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 고점 말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그
최근 고점이 아니고 저 앞에 고점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네. 그다음 하나 마이크론도 비슷한 현상에서 강한 종목들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들 현상이 이제 고점부,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죠. 한미환도체가 최근 고점 돌파했지만 저기 앞에 고점은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내에서 그나마 제일 강한 종목들은 심리적 부담 수준에서의 위치의 가격 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의 대부분의 종목들,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조정을 받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는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일 때 특징적으로 그 소부장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소부장은 기본적으로 기관이 사야가 합니다. 외국인 매매보다는 네. 개인 매매보다는 외국인이 사면 뭐 삼성전자 사지 그렇죠. 소부장을 뭐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네. 기관이 살 때 소부장이 움직이고요. 여기 개인의 매수가 탄력을 더 그렇죠. 가세시키는 게 소부장의 기본적인 주가 움직임입니다. 근데 과거 주가 습성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고점을 찍고요. 쉬는 단계에서부터 소부장이 또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매수하는 뭐 금액이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매수가 월등히 많지는 않은데 최근 단기적으로 매수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부장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오히려 투탑보다는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심리적 저항 부분에 딱 도달해 있는 뭐 한솔케미칼,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떨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20, 30% 조정받고 있는 소부장의 종목들이 다시 재도약하는 고점을 향해서 재도약하는 이 흐름들이 기관의 매수에 타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어렵지만 그 투탑에 대한 어려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소부장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 측면에서의 접근도가 현 시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고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사실은 업황에 대한 그렇죠. 그죠? 자신감 내지 시장에 대한 것만 있으면 사도 괜찮은데 그죠? 별로 밀리지도 않고 그죠? 그렇죠. 근데 소부장은 뭐 워낙 그 많은 종목 중에 치고 나가는 거 몇 애들만 치고 나가고 그죠? 네, 맞습니다. 못 가는 거 계속 기고 있고 그죠? 네.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뭐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워서 네. 그러는 건데 조금 시장에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제 어쨌든 투자를 안 했는데 네. 투자가 이제 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죠? 적극적인 아니지만 그렇죠. 뭐 삼성이나 그러면 전공정을 봐야 된다는 시각과 함께 네. 그래도 이제 미세공정 뭐 이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후공정단을 봐야 된다는 시각,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전공정단에서 뭐 소재주들은 당연히 미세공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힌트가 있었던 게 미세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소부장 내에서 강하게 주가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세공정에 당연히 연관된 종목이고요. 네. 원익 IPS도 당연히 미세공정과 연관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받는 폭이 다른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보다 비교적 강한 흐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앞으로 2, 4분기가 될지 3, 4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의 적자폭 개선이 왜냐하면 AP와 관련된 휴대폰 소부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목들이. 그렇죠. 그 좀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 3, 4분기 정도에서 데이터가 확보되고 이때 개선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미세공정의 장비주들, 뭐 소재는 당연히 미세공정이고요. 이 종목들이 주가가 개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고점부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부터도 저는 관심이 돼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판 쪽 여쭤보면 기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재 쪽에 늘려면 늘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소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서 볼 수도 있는 건데 작년 가을에 반도체가 갈 때는 소부장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종목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네. 불을 뿜었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최근 뭐
어제 오늘 특별히 오늘 보면 이스페타시스, 뭐 심텍, 대전자 기판 업체들이 움직이는데 요거는 그냥 또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되나요? 새로운 대장주가 나왔죠. 코리아 서킷이라고. 네.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래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최근 이전까지 해서 시장에서 강한 뭐 흐름으로의 그 가격 진행을 보내줬다가 조정받고 이제 조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려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심텍 같은 종목들은 당장의 흐름이 꺾이거나 흐름이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가 대응도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판단이 가능한데 좀 부담스럽죠, 가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조정받으면 들어가 볼 만하겠으나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하시는 건 어떠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서킷은 그럼 뭔가 그런 이게 강한 상승 나온 게 뭔가 이유가 있는, 옛날에는 다 봤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또 대덕 또 뭐나 있잖아, 그죠? 뭐 이런 심텍 봤었는데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CXR과 관련된 재료들도 있고요. 예. 전통의 PCB 관련주 이면서 실적 호전이 아마 밑바탕 돼서 주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나가서 기판은 사실 유리기판 얘기가 그동안 쭉 나오다가 그죠? 네. 요즘 반도체 워낙 뭐 좋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소재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리기판은 안 움직이고 있죠. 네. 필옵틱스라든가 그렇죠. SKC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네. 여전히 안 움직여요. 저는 이번 CES에서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 지난해 그 CES에서 젠슨왕이 그 물건을 샀다라고 그 유리기판에 대해서 그 최태원 팔고 왔다 그랬죠. 팔고 왔다라는 메시지가 지난해 CES에서 요 내용이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주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부각되지 않을까 해서 CS에서 젠슨왕의 메시지가 어떤 걸까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 없었다. 없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뉴스화해서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전혀 관련주들의 반응도가 없지만 보유하신 분이라 지금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